저 문 좀 닫아주고. 자, 중앙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 한 문제 16번 말고는 크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 8번까지 문제는 그냥 완전 뭐 교과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8번까지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풀어보고 9번부터 이제 뒤쪽으로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만 위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딱 보니까 양변에 n을 곱해봅시다. n을 곱하면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얘가 sn이지. 그럼 sn은 양변에 n을 곱했으니까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맞지? 이렇게 sn이 상수항을 갖고 있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어. an은 어떻게 구하냐면 sn에서 저기다가 n자리에 n-1 넣은 식을 빼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빼주면 an이 뭐가 나와? 6n-5가 나와.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조심해야 되고 1항부터 11항까지의 홀수항만 합하래. 1항부터 11항까지 홀수항만 합하래. 그러면 얘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몇이야? 일단 요거로 놓을게. 진짜 첫째 항은 2야. 2. 그래서 일단 2 수열로 놓고 마지막에 얘에서의 첫째 항은 1이니까 마지막에 1만 더해줄게. 얘네들의 차이가 1이니까. 그럼 얘는 1이고 맨 마지막 항이 몇이야? 11 넣으면 61이네. 그럼 2분의 항은 몇 개야? 6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래서 31 곱하기 6이니까 186.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진짜 첫째 항은 이 AN에서의 첫째 항보다 1이 크기 때문에 18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는 절대값 나왔네.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자, 경우를 한번 나눠볼까. 자, 둘 다 양수. 공차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둘 다 양수거나 혹은 6항이 양수고 5항이 음수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둘이 부호가 같을 때는 A6 플러스 1은 A5. 그러면 A6 마이너스 A5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안 돼.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안 돼. 공차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A6이 양수고 A5가 음수인 경우, 이런 경우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얘는 이제 A 플러스 5D니까 A 플러스 5D 플러스 1이고 얘는 A 플러스 4D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가해 조건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는 당연히 정수여야 됩니다. 공차는 정수여야 됩니다. 공차가 정수가 아니면 모든 항이 정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가해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D에 관해서 나타내면 D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럼 D는 9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D, A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일단 정수가 돼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5. 또 뭐 될 수 있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27, 마이너스 2, 14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1 되는 값이 이거고 2 되는 값이 이거고 D가 1이고 이때는 이건 D가 몇이야? 27이니까 3 되고 이렇게 뭐 이 다음에도 또 있겠지 뭐,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요거를 골라내는 게 조금 필요한 거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1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는 공차가 1이기 때문에 0인 항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안 된다라는 거지. 얘부터 된다는 거지. 얘는 0인 항이 안 생겨. 마이너스 14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3인 수열은 0인 항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공차가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로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얘에서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얘는 요런 등차 수열의 1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42, 14, 7, 105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태령이 알겠니? 자, 다음. 요것도 수학적 기납법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와서 n이 최소의 자연수가 3이니까 3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을 하에 내가 보여야 될 거는 뭐냐면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k 플러스 1 넣은 거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갖고 이거를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좌변을 맞춰주기 위해서 2를 곱했다라는 거지. 2를 곱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얘랑 얘랑 보면 이제 누구랑? 얘랑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빼본 거지. 2k 플러스 3을 이렇게 빼본 거지. 그랬더니 2k 마이너스 1이 나와서 3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는 2k-1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 근데 얘는 얘보다 큰데 얘는 얘보다도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얘가 얘보다 크다는 증명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뭐 가는 뭐야? 가는 3. 이 3을 여기와 여기에 넣은 수를 구하라네. 3을 넣으면 몇이냐? 9. 다에다 내면 5 더하면 14.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거고. 요거는 1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이 1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이 98. 1항부터 4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네. 자,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네. n에 5 넣으면 A5, A9, 12 6 넣으면 A6, A10, 12 7 넣고 8 넣으면 다 10이지. 다 더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5항부터 12항까지 스트레이트로 합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48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50 해서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다 맞아야지. 여기까지 다 맞아봤자 뒤에 거 다 틀리면 어차피 5등급 나왔을 거야. 문제가 쉬워서 13번도 언젠간 한번 봤을 법한 문제야. 그렇지? 요것도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부채꼴이랑 같은 부채꼴을 만들고 또 오른쪽에 있는 요 부채꼴이랑 같은 부채꼴을 만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같은 부채꼴, 얘랑 같은 부채꼴 만들었으니까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얘랑 똑같고.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는 뭐야? 얘 더하기 얘 삼각형의 둘레는 얘 더하기 얘란 말이야. 맞지? 그렇지? 그래서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이기 때문에 결국 일직선이 되는 거지. 일직선이 삼각형의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하냐?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각은 몇이야? 이걸 2배 했고 이것도 2배 했기 때문에 얘는 120도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8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분홍색 변의 제곱은 64 마이너스 288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128 플러스 64 그럼 192. 답은 몇이야? 192면 답 몇이야? 3번 되겠네. 그치? 이런 건 뭐 유명한 문제지. 어떤 문제집에서도 한번 봤을 법한. 자, 얘 봅시다. 얘도 뭐 문제 어렵지 않지. 10인 세 지점 ABC에 대하여 CAB가 60도이다. P는 A에서 출발해요. 점 B를 향하여 일정선으로 움직이고 Q는 C에서 출발하여 A를 향하여 움직인다. PQ가 동시 출발했을 때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서 움직여. P 속력이 2배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자, C는 A를 향해 2배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P는 A에서 출발하여 B로. 그러면 얘의 속력을 T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뭐가 돼? 2배의 속력이니까 2T가 될 거지. 속력이 2배니까. 맞지? 그래서 평행이 되는 순간, 이렇게 평행이 되는 순간,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10-2t라고 나타낼 수 있네. 맞지? 그리고 요거는 그냥 A에서 출발한 거 같은 t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당연히 닮은 평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닮음일 수밖에 없고 20대 10, 즉 2대 1이기 때문에 얘도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비례식을 세워보면 t 대 10-2t가 2대 1이면 20-4t는 t는 몇이야? 4? 2t.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A가 P의 속력의 2배로 A에서 출발하여 B점에서 움직이고 Q는 C에서 출발하여 A를 향하여 P의 속력의 2배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4 맞아? 4 맞지? 4 맞지? 그러면 4일 때 평행하게 된다는 거고 그때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4면 이 길이가 몇이 되는 거냐? 2? 그럼 여기 4. 그러면 여기 60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를 구하면 x의 제곱은 4 플러스 16 마이너스 2, 4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20 마이너스 8, 12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5번 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1리터의 소금물이 들어있는 비커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비커가 있다. A 비커의 소금물의 양을 3분의 1을 덜어 B 비커로 옮긴 양만큼 물을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했을 때 B 비커로 옮겨진 소금의 양을 A 소금의 양이 처음 몇 배냐. 자, 그럼 한 번 시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소금의 양을 내가 어차피 B는 지금 비커가 비어 있으니까 A 비커에 들어있는 처음 소금의 양을 A라고 해볼게. 그렇지? 그럼 이 시행을 한 번 하면 A에는 3분의 2A만큼의 소금이 남아있겠지. 맞지? 그럼 B에는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다 A, B까지도 써줄게. A, B. B에는 어떻게 되겠어? B에는 이제 3분의 1 A만큼의 소금이 들어갔지. 비어 있었으니까. 맞아? 자, 한 번 더 해볼게. 그 다음은 여기서 물을 넣는다고 그랬잖아. 물을 넣는 것은 소금은 안 들어가지. 페이크야. 어차피 필요 없는 거야. 소금의 양인데 어차피 물 들어가는 건 무슨 상관이야. 물을 때려 부어도 어차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 맞지? 그럼 두 번 시행했을 때는 어떻게 돼? 얼마큼 남아? 3분의 2A에 다시 3분의 2만큼만 남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제곱 A가 되는 거지. 이게 두 번 시행했을 때 A 비커 남아있는 양이지. 그렇지? 그럼 B 비커는 3분의 1 A만큼은 있었고, 맞지? 이거에 3분의 1만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에 3분의 1만큼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이거야? 맞지? 그 다음 B 비커는 3분의 1 A 3분의 2 A의 3분의 1만큼이고 그 다음 또 얼마큼 들어와야 돼? 다시 얘의 3분의 1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의 3분의 1만큼 열로 들어와야 돼. 3분의 2만큼 열로 갔으면 3분의 1만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 A에 3분의 1만큼 들어온다고. 이게 3번 한 거라고. 맞지? 그럼 이거 뭐야?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네.
맞잖아. 뭐지? 그러면 뭐 5번을 여기서 5번 한다고 그랬지만 뭐 시험에서 10번 나와도 어차피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해보면 5번 했을 때는 1 공비가 3분의 2 맞지? 맞아? 초항은 몇이야? 3분의 1 A 맞아? 그리고 3분의 2의 항이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네. 많이 맞아? 여기까지 돼? 그럼 3분의 1, 3분의 1 날릴까? 그리고 A의 얘는 243분의 32니까 243분의 11 이렇게 되는 게네. 1에서 빼니까 아니다 211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럼 뭐 구하래? P-Q의 값 구하래. 이제 구한 거잖아요. 처음에 있던 A 양에 243분의 11만큼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P-Q면 몇이야? 32? 32? 답은 1번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딱 30분 걸렸으면 딱 맞아. 시험 시간.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30분 만에 15번까지 30분 만에 풀라고 했으면 그냥 딱 보고 딱 풀고 딱 보고 딱 풀고 딱 보고 딱 풀어야 15번까지 30분 만에 왔을 거야.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한번 버벅였으면 30분 내에 15번을 올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문제를 시험 시간 내에 다 볼 수 없겠구나. 버릴 건 버리고 가자라는 생각을 해. 다 가져가려면 안 돼. 절대. 버릴 건 버리고 가자. 난 이건 안 풀어야지. 라고 그때부터 이제 발췌를 하기 시작해야 돼. 시간이 부족한 걸 직감하고.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돼.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더 못 받는단 말이야. 뒤에 3개도 쉬웠어. 그래. 뒤에 3개가 쉬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거의 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제끼고 여기서부터 뿌렸어야지. 여기서부터. 이런 거는 쉬우니까. 이건 더구나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 거고. 한 거야, 이거는. 자, 일단은 가장 어려웠던 이 문제 한번 볼까? 가장 어려웠던 요거는 약간 아까 말했듯이 노하우가 좀 있으면 둘레와 그 내부에 있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이거를 해볼게. (1, 2, 3, 4, 5, 6, 7, 8) 자, 문제에서 a의 2n 즉 한 변의 길이를 지금 n이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맞지? 여기서 맞지? 한 변의 길이가 n. 그럼 a의 2n이라는 것은 길이가 짝수 2, 4, 6 이럴 때를 보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예를 하나를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4인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쏘리 나의 그거랑 나의 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수는 잘 봐. 내부와 선에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5개에 하나, 둘, 셋, 넷, 5줄. 5 곱하기 5 맞니? 맞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5 곱하기 5야. 맞아?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그대로 옮겼어.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정수인 점, 내부와 선 위에 있는 정수인 점은 이제 이런데 안 되잖아. 맞지?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맞니? 맞아? 이렇게 돼? 아니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러면은 아까랑 달라졌네. 아까 이 한 변이 이렇게 정수인 점에 걸쳐 있을 때는 5개였지만 이렇게 정수인 점에 걸쳐 있지 않으면 여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지?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포인트지. 세로인 거는 5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5개 맞나?
맞아? 그러면 볼게. 여기서도 보면 A의 2에는 A의 2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지. 맞아? 맞아? 그리고 A의 4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고 A6인 건 한 변의 길이가 6인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루트 x와 y는 마이너스 x래.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니? 맞아? 그러면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뭐 4인 거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6인 거는 더 크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그러면 하나의 x좌표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여기를 x라고 하면 요 길이는 루트 x가 되겠니? 이 y는 루트 x라는 넣었을 때의 y 값이니까. 맞지? 요 길이는 x가 되겠니?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x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니? 맞지? 그럼 얘가 2일 때 볼까? 그럼 x 정수야? 정수지. 1. 맞아? 그러면 그때는 몇 개가 돼? 몇 개가 돼? 9개가 되지. 맞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 3, 4에 이렇게 9개가 된단 말이야. 맞지? 9개가 돼. 그리고 4일 때 볼까? 정수니? 아니야. 맞지? 정수가 되려면 얘가 정수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1일 때 하고 4일 때 하고 또 되는 게 몇일 때겠니? 그러면 유추해 보면 1 얘가 이때는 x가 1이고 x가 4일 때는 짝수가 되나? 4일 때 되네. 맞지? x가 4일 때 이게 지금 6이 되잖아. 그 다음 x가 9일 때 결국 루트를 밖을 빠져나와야 되니까 완전 제곱 써야 된다는 소리야. 맞지? 그럼 9일 때는 몇이 돼? 이게 12가 되는 거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이런 놈들일 때는 개수가 가로가 하나가 더 많은 거지. 개수가. 맞지? 그러면 지금 20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40인 것까지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몇 가지? 또 뭐 있니? 지금 몇일 때 있어? 3일 때 안 되지 않아요? 좀 이해됐습니다. 뭐가? 지금 x가 지금 얘가 1일 때고 얘 4일 때고 얘 9일 때고 얘가 세 가지 하고 또 9일 때고 16이면 몇이냐? 20? x가 16이면 20. 그 다음 25면 30? 그 다음은 안 되네. 맞지? 요 5개에 있어서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정수인 점의 개수가? 요거대로 규칙이 있어. 요건 n이 3일 때잖아. 요건 n이 4일 몇일 때냐? 6일 때고. 9일 때 N도 요건 n이 몇일 때야? 1일 때 1일 때지. 1일 때 3개니까 2n 플러스 1. 얘는 n이 몇일 때? 4일 때 n이 2일 때지. n이 2일 때지.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니까. 맞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씩 더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만 A의 2n에 대한 값이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얘네들만. 제곱수일 때만. 나머지 거는 다 2n 제곱이야. 그래서 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의 2n-4n 제곱에 이 값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항 빼고는 다 없어져. 결국 남는 게 뭐냐면 a의 2항, a의 4항, 아니 4항이 아니라 6항, 그리고 a의 12항, a의 20항, a의 30항만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저도 왜 없어지는지 이해 못했어요. 어떤 게 왜 없어져? 그러니까 그 2항, 6항, 12항, 20항 빼고는 이거 빼고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하나를 더 그려야겠다. 아까 이렇게 걸쳐 있으면 2n 플러스 1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지만 얘가 정수점이 아니라면, 정수점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면 같은 길이의 사각형이지만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가 줄어버린단 말이야. 하나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2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없어진단 말이야. 여기? 그래서 얘네만 남아. 오케이? 그러면 요건 몇이 되는 거냐? A2는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9, 6은 여기다 3 넣는 거니까 요거에서 구하는 거니까 맞지? 요거에서 구하는 거니까 A6은 3 넣는 거니까 7의 제곱 49? 이렇게 크다고? 아닌데?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잠깐만. 2n 플러스 1이지. n이 1일 때. 아, 멍청이. 이걸 다 구하면 안 되지. 1일 때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서 4n 제곱을 뺀 얘로만 해줘야 되는 거지. 얘로만. 여기에 이제 1을 여기 A2는 1을 여기다 1을 넣으면 9, 3 넣으면 14, 6 넣으면 25, 또 얘는 10 넣으면 15 넣으면 61? 61. 다 더하면 22, 47, 88, 145.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5가 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제끼는 게 맞았지. 시간을 위해서라면. 맞지? 이게 겉보기에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를 근데 알고 들어갔으면 조금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어. 정수점 위에서 그 변이 존재한다면 개수가 하나 많고 정수점 위가 아닌 거면은 개수가 하나 준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들어갔으면 조금 시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는 나는 이 문제는 패스하는 게, 왜냐면 다른 거 풀 시간도 없거든. 왜냐면 더 그 뒤에 쉬운 문제들이 즐비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고 물고 늘어졌어야 됐느냐 싶은 거지. 100점 맞을 게 아니라면. 맞지? 요령껏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또 17번, 18번도 쉬워. 17번은 그냥 17번은 뭐 또 해볼게. 공식이 있잖아. 우리 삼각형의 넓이 맞지? AB가 5, AC가 3. 또 곡선이 그리지. AB가 5, AC가 3. 그리고 여기가 BAC가 120도. 뭐 코사인 법칙으로 이거를 7일로 구하는 것은 뭐 초등학생도 할 거야. 맞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5에 3에 사인 120도 구하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4분의 15 루트 3. 이렇게 되니?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왜 저번에 반지름 들어간 공식 알고 있어? 뭐 있어? 4분의 ABC. 왜 저번에 반지름으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게. 그러면 4분의, 왜냐면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구하라고 하니까 ABC 5, 3, 7 얘가 넓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 저번에 반지름이 들어간 넓이의 식은 얘잖아. 맞지? 그럼 2분의 1 아래 3분의 1 다 더하면 15. 그래서 얘랑 다 같다라고 하면
라지 R과 스몰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뒤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6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이거 지금 5.4점 맞겠다고 여기서 이거를 시간을 보낸다고? 이거 5.4점 맞겠다고? 뒤에 6점짜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6점, 이게 6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100점 맞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90점 80점 맞아도 1, 2등급 나오는 건데 왜 100점 맞으려고 그래.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공차가 3인.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었어. 그래서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요게 나오면 뭐 하고 싶니? 얘에서 얘를 빼볼까? 빼면은 K 플러스 1번째 항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이 남니? 맞아?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 항은 우리 일반항의 공식으로 쓰면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돼. 오케이? 그리고 K 플러스 2항은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돼. 이게 45래. 그럼 2A 플러스 6K 플러스 3도 넘기자. 42 이렇게 돼.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 맞지? 그 다음 K번째 항이 45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K항까지 합이 2A 플러스 K-1의 D가 45래네. 맞지? 그럼 끝났지 뭐. 2A 있네. 여기 2A 보이네. 문자가 두 개면 문자를 하나로 줄이자. 2A는 42-6K.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뭐 K에 대한 2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아주 끝나는 문제입니다. 뭐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뭐 요거의 답은 27하고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태랑이 알겠어?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요거에서 식을 하나 구했고, 요거에서 두 번째 이 SK가 이거니까 SK로 식을 하나 구했는데, 어차피 AK가 들어간 두 개의 연립방정식 형태니까 요걸 여기다 넣어준 거지. 됐어? 어우 목 아파. 오. 다음 볼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문제지. 개수 하나 물어보자. 2 이상 5 미만 몇 개야? 정수? 3개. 맞지?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몇 개야? 3개. 자, 이렇게 등호가 한쪽에만 붙어 있을 때는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 빼면 돼. 2 이상 5 이하 몇 개야? 4개. 자, 양쪽에 등호가 있을 때는 오른쪽 수에서 왼쪽 거 빼서 1 더해주면 돼. 등호가 없으면 빼서 1을 더 빼주면 되고, 얘는 지금 등호가 한쪽에만 있잖아. 그냥 얘는 개수는 GN에서 FN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거지? 맞니? 그럼 얘가 AN이래. 맞니? 맞지? 그러면은 A의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 볼까? 이렇게. 그럼 A의 3에는 여기다 다 3에 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n 플러스 야, 이게 7점이야? 와. 야, n 플러스 1 날리고 뭐 하면 돼? 9n-3에 대한 시그마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9의 2분의 5의 6의 마이너스 15 3 15 곱하기 135 빼기 15는 120 되겠습니다. 문제 잘 보이는 거 없어요.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 성구하는. 그 성구하는 힘들어. 20번 봅시다. 20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했던 겁니다. 이것도 7점. 야, 진짜 이런 문제들을, 이게 함정이야.
잘 너네도 보라고. 다음 주에 시험 볼 때도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라고.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더 못 봐. 뒤에 이런 배점들의 문제, 더 쉽고 더 고배점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앞에서 내가 똥을 쌀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저는 주관식이 없어요. 그렇지. 이제 너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생으로 잘 구분해야 되니까. sin C는 2열분의 C, sin A는 2열분의 A,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2열 2A C 여기다 곱해서 C제곱, 그럼 C제곱 없어지고 A제곱 B제곱 같다 나오니까 AB가 같다라는 관계가 나오네. 일단 이등의 삼각형, 오케이? 가해서 나는 얘는 우리 파이 마이너스 C 맞니? 근데 저 제곱할 때 분모가 그대로 가야 되나? 제곱하니까 플러스. 그게 무슨 말이야? 저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태양이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꾸는 거 알지?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지? 맞아? 그럼 얘는 우리 90 곱하기 2니까 코사인 그대로고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하고 C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제곱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코사인 제곱 C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 앞에 게 뭐야? 플러스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아 B구나. B. 그 B지? 는 0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얘 뭐 2A B분의 그걸로 하면은 이제 해도 돼. 근데 굉장히 복잡해져. 근데 우리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배운 훨씬 간단한 게 있잖아. 뭐 있어? 얘가. 그렇지. 이게 훨씬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변형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이잖아. 아이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1과 이 마이너스 1이 없어질 거란 말이야. 맞지? 얘 B지. 맞지? 그럼 뭐가 돼? 사인 제곱 C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가 돼서 결국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B는 길이가 같아야 되고 A, C, B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C가 B변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A, B의 길이는 같아야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위에 뭐가 나와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은 이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되는 거 알고 있니? 중학교 때 한 건데. 왜냐면 이렇게 원을 그으면 우리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항상 원의 지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6루트 2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가 12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긴 몇 시가 돼? 12가 되는 거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1대 루트 2로 뭐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 끝났네.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답은 72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년 과천 중앙고의 기출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